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원인, 그 시작점은 결국 초등수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혹시 백가연군의 과학고 자퇴 소식 들으셨나요? 학교 폭력과 선배 마음들의 괴롭힘 등으로 학교를 자퇴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 눈에는 모든 활동과 조별 과제 발표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초등아이들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사하여 발표하기, 영상 만들기, 과학 실험하기, 교실놀이, 체육팀 활동 등 거의 모든 수업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학생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모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저는 4가지 이유를 찾았었습니다. 첫째, 아이들끼리 역할 분담의 어려움 또는 역할 분담의 실패입니다. 과학 실험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 실험 시간이 되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준비물을 가져와야 되고, 누군가는 실험 과정을 세팅해야 되고, 누군가는 실험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가운데 실험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험 결과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스포일러를 뿌린다거나 혼합물을 섞는다거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서로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하기나 발표하기 등 서로 귀찮은 것, 하기 싫어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짜증으로 이어지고 친구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 시기의 좋은 점은 담임 선생님께서 역할 분담을 깔끔하게 해주시고 모든 활동을 할 때나 이 과정 중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확인하고 아이들의 역할 분담이 잘 되었는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줄어들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이들이 너무 원활하게 모든 활동에 목적에 맞게 힘을 합쳐서 진행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이나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등 욕심,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승부욕 때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즉 내신과 직결될수록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은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그나마 모든 활동과 성적이 직결되는 과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성적과 관련된 것들이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갈등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퀴즈나 놀이활동, 체육활동이 있겠습니다. 모두는 각자의 실력이 다를 수도 있고 정답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승부욕 강한 학생들은 그 실수와 그 실력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돼. 우리 팀이 무조건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순간 모든 활동이든 놀이 활동이든 모두먼 전체가 그 활동 자체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이 시작하면서 그 즐거움과 여유가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모든 친구들과 같은 편 친구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은 더욱더 악순환이 연결되어서 점수는 떨어지고 또 비난하고 계속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세 번째는 친구 관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겠지만요. 아이들이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친한 친구와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을 살펴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친구, 나랑 친한 친구와 같은 팀이 되었을 때, 같은 편이 되었을 때와 나랑 잘 맞지 않는 친구, 나랑 친하지 않는 친구랑 편이 되었을 때 이 두의 참여성과 활동성은 정말 다릅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거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과제를 힘을 합쳐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시작부터 어긋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잔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모든 구성원 내에 학업 격차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급 내뿐 아니라 모둠 내에서는 누군가는 학업에 자신 있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학업이 부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업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팀을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교실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가진 친구들은 쟤 왜 혼자서 하지? 라면서 기분이 상하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그 친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역할 분담을 깔끔하게 하고 친구들과 협동해서 하는 것과 독단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정하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둠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모둠 활동하다가 친구들과 싸웠어. 친구들이 내 의견 들어주지 않아 라는 말을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줘?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무슨 말을 하다가 어떤 것들을 안 들어주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평상시에도 학급 학생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모둠 활동까지 이어갔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학교폭력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둠 활동의 갈등은 학교폭력과 무관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이것을 하고 싶어 했는데 상대도 이것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가위바위보든 다른 의견이든 해서 내가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정답은 이거였는데 다른 친구들의 정답은 이거였어요. 이것은 소수 의견이고 이것은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 말고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하고 남은 역할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이런 학생과는 꾸준히 상담을 하고 너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는 교육을 했더니 그 다음 모둠 활동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해서 성취해낸 친구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평상시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유형의 친구들은 가장 속상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친구들이 뭔가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친구들에게 역할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친구가 평상시에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쳐서 모둠 활동에서 계속 방해만 하거나 찍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유형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글씨를 맡기기에도 글씨를 잘 못 쓴다거나 그림을 맡기기에도 그림 실력이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거나 뭐 영상 같은 경우에 편집을 못한다거나 뭔가 따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의견 표현을 해야 되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서 평균치 정도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솔직한 표현이어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모둠 활동은, 즉 조별과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서서 심지어 대학교, 회사에서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학교로 갈수록, 직장으로 갈수록 주위에서 우리 아이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 시절은 다릅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과정을 지켜볼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국 초등 때 연습한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고 그 이후까지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활동할 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 부분,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보완해서 친구들만큼 또는 평균 정도만큼 싸워도 친구들을 함께하고 역할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의사표현을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이 초등 때 쌓아왔던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우리 팀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싫어서, 우리 아이가 미워서 무조건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들은 무조건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에게 너가 노력해야 돼 라고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고 자퇴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유였던 모든 활동과 조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어떤 상황인지 언제 그랬는지 파악해 주시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 학생분들, 자녀분들이 모든 활동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도 이러한 갈등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